이제 과학에서 힘의 종류에는 중력, 그 다음에 자기력, 전기력, 마찰력, 탄성력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중력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중력이라는 거는 지구가 물체를 뭐 하는 힘이다? 당기는 힘이죠. 우리가 이렇게 당기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렇죠. 이렇게 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은 밀어내진 않고요.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즉 인력이 작용한다. 그런데 시험에서 중력의 이 방향과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굉장히 잘 돼요. 중력의 방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중력의 방향은 지구 무슨 방향이다? 그렇죠. 중심 방향입니다. 물체를 어디서 떨어뜨리던 다 무슨 방향으로? 그렇죠.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뭐다? 그것이 중력의 방향이고요. 또는 다른 표현이 있죠. 연직 아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직 또는 연직 방향 또는 연직 하방이라고도 하는데, 연직이라는 게 뭐냐면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과 이 지표면이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를 우리가 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방향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표면 위에 제가 이제 이 공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체가 올라가서 떨어질 때까지 힘의 방향을 표시하라고 혹시 학교에서 시험에서 물어보시면 반드시 이 물체는 그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힘은 무슨 힘밖에 작용하냐면 이 물체의 무게만큼 해당하는 중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세 지점, 뭐 A 지점, B 지점, C 지점에서의 힘의 방향을 표시하라 그러면 A 지점도 그쵸, 지구 중심, B도 지구 중심, C도 지구 중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장소에 따라 변하죠.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큽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질량이 클수록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은 질량에 무슨 관계가 있다? 그렇죠. 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렇죠, 무게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무게나 중력이나 력자가 힘 력자죠. 힘이나 어차피 다 의미는 다 통하는 건데, 일단 무게라는 거는 측정 장소, 즉 중력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달에서의 중력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지구 중력의 몇 분의 몇이다.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죠. 그러면 만약에 달에서의 무게가 기자입니다, 얘들아. 10뉴턴이면 우리가 힘의 단위나 앞에서 뉴턴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지구에서의 무게는 달에서는 훨씬 더 중력의 크기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워요. 이게 지구로 오면은 이것보다 6배 더 무거운, 즉 60뉴턴의 무게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무게나 힘이나 중력은 쟤는 기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용수철 저울, 안진뱅이 저울. 하나 더 하다고 했죠. 제가 뭐까지 해두자? 체중계를 해주고 단위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뉴턴이나 킬로그램 힘을 쓴다는 거. 근데 일부 학교 선생님은 킬로그램 뭐도 쓴다. 그렇죠? 제가 앞에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킬로그램 즉 중력의 크기에서 요런 걸 쓰는 선생님도 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질량이랑 무게는 두 개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질량이라는 거는 물체의 무슨 양이다? 그렇죠. 고유한 양이죠. 고유한 양이라는 거는 어떤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무게는 달에서의 중력이 변하기 때문에 무게는 달이나 중력이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달보다 지구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런데 질량은 주의하셔야 돼요. 질량은 달에서의 질량이 만약에 60kg이면 지구에서도 질량은 60kg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값인데, 질량을 재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양팔 저울하고 윗접시 저울은 잘 봐두세요. 양팔 저울도 접시가 양쪽에 각각 하나씩 해서 총 2개입니다. 윗접시 저울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접시가 몇 개다? 2개라는 거. 그 다음에 질량은 쟤는 그 단위가 킬로그램, 그램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죠. 밀리그램, 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kg은 몇 그램입니까? 그렇죠. 1kg은 1000g이고, 그럼 얘들아 1g은 몇 미리그램인가요? 그렇죠. 1000mg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램이나 킬로그램 또는 톤이라고 있습니다. 톤. 1톤 트럭 뭐 할 때 톤 아시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의 단위다? 그렇죠. 질량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질량과 무게의 관계를 다시 볼 건데요. 쌤이 우리가 질량을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질량을 여러분들이 질량을 갖다가 무게로 바꾸시려면 단 이제 질량은 단위가 뭐여야 되냐면 킬로그램이어야 되거든요. 질량 킬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무게로 바꾸고 싶으면 얼마를 곱하시면 되냐면 단 이때 무게는 단위가 뉴턴입니다. 이때는 얼마를 곱하시면 되냐면 그렇죠. 9.8을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질량으로 바꾸시려면 나누기 얼마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나누기 9.8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학교 선생님이 9.8 대신에 10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1kg F 힘을 9.8로 했죠.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1kg F 힘을 10N이라고 하자. 그럼 그때는 9.8 대신에 뭘 사용해야 된다? 10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요거 하나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구에서 무게가 예를 들면은 588N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의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그죠? 질량을 알고 싶으면 쌤이 뉴턴을 얼마로 나눠라? 그죠? 9.8로 나누시면 되죠. 그럼 이거 나누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0kg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지구 질량이 60kg면 달에서도 질량은 몇 킬로가 되냐면 그쵸? 달에서의 질량도 60kg이 되겠죠. 그런데 달에서 무게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달에서의 무게를 물어보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이미 저기 지구 무게가 나와 있죠. 즉 지구 무게에다가 몇 분의 1을 해도 되고 6분의 1을 해도 98N은 나올 것이고 아니면 여기 질량은 어차피 변하지 않죠. 질량에다가 선생님이 얼마를 곱하면 9.8을 곱하면 무게가 되는데 달에서는 이것의 몇 분의 1이기 때문에 그쵸 6분의 1이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하셔도 얼마가 나온다? 98N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